이 첫 뉴스부터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점점점 어떤 겁니까 이거? 아가씨라는 단어 요즘도 쓰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지난 25일에 벌어진 일인데요. 아침 시간 7시쯤에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한 20대 여성 피해자였습니다.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1호선 급행열차에 올라탔는데 용산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. 사건 당시 열차 안에는 한 남성 그리고 피해자 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성 이 아침 시간 지하철에서 이 여성의 흉기를 위협하고 강제 추행하고 그리고 폭행까지 일삼았다라고 합니다. 이게 저는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이 남성은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던 피해자를 쫓아가서 이 노약자석으로 밀친 뒤 흉기를 갖다 댔다라고 합니다. 그러고선 저런 체크 포인트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죠. 성폭언은 물론 이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통 뭐 뉴욕 지하철 객차 안에서 뭐 강도를 당했다 이런 거는 뭐 외신을 통해서 전해 듣는데 대한민국 그것도 아침입니다. 7시쯤이니까 아무리 뭐 일요일 아침이긴 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 객차 내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네, 객차 내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긴박한 순간에 혹시 이 CCTV를 보고 있다면 영무원이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CCTV가 없어서 영무원이 도와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노량진역에 진입하자마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전력 질주를 해서 겨우 도망쳤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일단 일요일 오전에 이 범행이 일어난 건데요. 왜 하필 이 시간대였을까?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일반적인 패턴 아닙니다.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또 은밀한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. 당연히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패턴하고 정반대죠. 그러니까요. 일요일 오전에다가 지하철에서는 모르고 뭐 밀집 장소 추행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대놓고 흉기를 들고 강제 추행하는 경우는 뭐 거의 드물거든요.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정신적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해왔지 않을까. 그걸 아마 경찰이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소장님 보통 뭐 외진 곳, 어두운 곳, 뭐 심야에 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뭐 이걸 제3자들이 봤을 땐 그래 좀 그 시간대가 좀 그랬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거는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아침에 진짜 공공장소에서 말이죠. 네. 때문에 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훨씬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몇 배죠.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잖아요.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왜 당했는지 원인이 좀 되면 내가 그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랬으니까 다시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 말아야겠다.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. 아침에 그것도 공공장소 중에 공공장소인 진짜 지하철 안에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도 내 잘못 없이 당했고 그다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. 그러면 그 트라우마도 굉장히 더 깊고 놀랄 수 있고요. 그 트라우마에 더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,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답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사실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여자들한테 같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죠. 예, 앞으로 진짜 이 피해자분이 지하철을 타실 수 있을까 좀 그런 우려도 드는데 잡았어요? 예, 잡았습니다. 일단 철도경찰대가 사건을 접수한 즉시 곧바로 한 20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해서 곧바로 추적에 나섰습니다. 그래서 CCTV 등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한 이 동선 파악을 했는데 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와 전동차 등을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했고요. 결국 체포에 성공했습니다. 자,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. 네. 참 이게 저번에 그 경의중앙선에서 소변 봤던 사람 있잖아요. 사진 찍기. 그 사람은 또 아직까지도 그 신원 파악이 안 됐대요. 근데 왜 이렇게 지하철 뭐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엔 이 객차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정신 건강에 관심이 워낙 많은 사람으로서 조현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범죄라고 보는 거에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. 근데 몇몇의 이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리고 지하철이라는 곳은 밀폐됐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근접해 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 약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날씨
날씨도 덥고요. 그런 모든 것들이 지하철이 이분들이 자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발산하는 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롭고요. 또 정신질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 공격,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던가, 그다음에 이제 사회의 불만을 갖고 있다던가, 이제 이런 분들이 밀폐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하철을 요즘 범행 장소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좀 엄중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예. 아까 뭐 이도son 기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세상에 아가씨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자, 뭐가 됐든 이 남자 그 말은 아가씨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뭐가 됐든 물리적인 지금 힘을 가한 거잖아요.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이때 당시에 그냥 맨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접근해서 뭐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하면서 성희롱성 아주 폭력성 발언을 했죠. 그 기타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흉기를 들고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. 이 특례법에서는 이 보통 형법이 적용될 때랑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. 이때 이제 형법보다는 가중된 처벌을 받지만 이 사람의 뭐 전과라든지 그런 거에 비추어서 뭐 사실 묻지마, 일상적인 공간에서 묻지마 이렇게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중한 만큼 법원에서도 그렇게 엄중하게 다뤄질지는 미지수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의 뭐 반사회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일회성 범죄라든지 그렇게 평가된다면은 조금 더 낮게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 이하로 낮게 평가될까 봐 좀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. 예. 박 변호사님, 네. 그 보니까 이 객차 안에 CCTV가 있는 줄 알고 누가 도와주러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다고. 없었죠. 예. CCTV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고요. 열차 역사 2곳 중에 한 곳은 CCTV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합니다. 아마 설치된 게 통상 2000년 초반 아니 1990년대 그때 CCTV 설치했는데 이거 화질로 확인하려고 설치한 게 아니에요. 범죄 예방용이 아니고 뭐 문에 손이 끼든가 사람 옷이 끼든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를 어떻게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CCTV 사각지대 또 CCTV 큰 의미가 없어서 많은 저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무원이나 뭐 보안 요원들이 오지 않았던 게 아닌가. 또 이런 부분도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새로 생긴 그런 뭐 역사랄지 새로 만든 그런 뭐 신종 약간 그런 객차 같은 경우는 뭐 CCTV가 철도 안에도 이렇게 있는 반면에 이게 구형 모델 1호선이거든요. 1호선. 1호선은 뭐 옛날 그러니까요. 거죠. 다 옛날 거죠. 하하, 참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. 자,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